안녕하세요, 호영입니다. 오늘은 인공신경망을 한번 구축해 보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오늘은 이미지 처리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구현을 해볼 거고요. 아마 인공신경망을 다루는 분야 중에서는 가장 활발하고 가장 성능이 좋게 나오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미지 쪽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재밌어요. 일단은 데이터들이 그림이기 때문에 뭔가 결과가 나오거나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뭔가 시각적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다루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조금 뒷받침이 되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GPU 연산이 이루어지고요. 요즘에는 뭐 TPU라고 해서 이미지 처리에 최적화된 연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개인 컴퓨터로는 사실 조금은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파이톨치를 사용을 하려면은 톨치를 임포트 해주시고 토치 비전 임포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불러왔을 때 전처리를 하기 위해 트랜스폼즈 임포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치 형태로 만들어주는 데이터 로더를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부분이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은 이전 강의를 한번 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CIFAR10입니다. CIFAR10은 10개의 클래스가 들어있는 이미지 파일이고요. 비행기, 자동차, 새, 고양이 뭐 등등 10가지의 클래스가 있고요. 그래서 파이톨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세트에서 CIFAR10을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셋이기 때문에 트레인에 true라고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ransforms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처리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쭉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텐서로 바꾸는 거 하나 넣어줬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저 하는 전처리를 하나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델에 사용하기 위해서 배치 형태로 나눠주는 데이터 로더를 작성을 했고요. 테스트 셋도 마찬가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 두 줄이죠. 두 줄을 조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파이톨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매우 간단하나 개인적인 데이터 혹은 전처리의 튜닝이 좀 많이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다소 길어질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데이터를 다 받았고요. 저는 뭐 데이터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을 만드실 텐데요. 이 모델을 만드실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임포트 해주시고요. 톨치NN과 톨치NN 펑셔널을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 모델을 구축하는 데에는 기본적인 양식이 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init이 있고 그 다음에 forward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init 부분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연산들을 정의를 해 주십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적어 주시고요. 그 밑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죠. 클래스이기 때문에 셀프 형태로 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의된 연산을 사용할 때 셀프 닷을 붙여 가지고 연산과 함수들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는 저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맥스플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하나 더 넣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3개를 넣어서 클래스가 10개이기 때문에 아웃풋이 10개인 원합 벡터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출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하시고요. 연산을 처음에 세팅해주는 부분, 연산의 순서를 정해주는 부분이라고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모델을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모델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이제 이 스몰 넷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모델을 돌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아웃풋이 나오고 아웃풋을 가지고 로스를 구하고 로스를 바탕으로 해서 그레디언트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그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로스 펑션과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는 옵티마이저를 먼저 정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옵티마이저는 이 톨치 옵팀이라는 것을 임포트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로스는 전형적인 분류 문제에 쓰이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정의해줬던 모델을 넣어주고요. 이 net dot parameters라는 거는 요 net 안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모아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는 0.001.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보폭수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폭수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멘텀이라는 것은 모멘텀 베이스인 녀석이 있는데요. 옵티마이저를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한번 다른 애들까지 해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로스 펑션과 옵티마이저를 정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부분이 실질적인 어떤 학습 부분이죠.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트레인 로더에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에는 이미지 데이터와 레이블 데이터가 있었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옵티마이저를 초기화시켜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우리 모델에다가 넣어야겠죠. 그래서 아까 모델이 넷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넷에 인풋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워드에 X가 들어왔을 때 여기가 인풋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인풋이 들어왔을 때 컨볼루션 하나 거치고 렐루 하고 맥스플링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컨볼루션 한 번 더 하고 렐루 하고 맥스플링 하고 그 다음에 요 뷰는 1강 때 말씀드렸나요? 요거는 사이즈를 변형할 때 많이 쓰는데요. 이 fully connected는 이미지가 이제 사각형이 나오는데 fully connected에 넣어주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일자로 펴야 돼요. 그래서 일자로 피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fully connected에 리니어 연산들 하고 렐루 넣고 그 다음에 리니어 연산하고 렐루 넣고 그 다음 마지막 산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출된 값이 이제 아웃풋이 되겠죠. 아웃풋을 가지고 실제 레이블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로스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의해서 로스 값이 계산이 되고요. 여기서 로스 기준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스를 기준으로 백워드를 한다 라고 정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스텝이라는 거는 옵티마이저 계산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형태고, 그래서 이게 한 번 돌면은 뭐냐면은 이게 아까 배치 형태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배치가 몇 개였죠? 8개였잖아요. 지금 8개의 이미지만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8개에 대한 로스라는 뜻이고, 한 번 더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8개에 대한 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로스를 누적시켜 주기 위해서 이 로스는 스칼라 값 단일 그 숫자 값으로 나오잖아요. 닷 아이템을 적어 주시면은 이게 숫자 하나의 형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숫자를 계속 더해 가지고 누적시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돌려가지고 i번째가 요식을 만족할 때 2000을 나눠서 나머지가 1999가 됐을 때 프린트를 하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여기 지금 생성된 거 나와 있고요. 제가 예제를 위해서 요 에폭은 1로 했는데요. 당연히 여기 이제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에폭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포문을 다 돌게 되면은 데이터를 한 번 다 쓴 거거든요. 8장씩 들어와 가지고 데이터를 다 쓰는데 그럼 데이터 전체는 한 번밖에 안 본 거예요. 이 포문이.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번 보게 하기 위해서 포문을 하나 더 넣어줍니다. 그게 이제 if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체를 몇 번 봤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스가 나오는데 로스가 처음 찍힌 것은 2.248인데 지금 갈수록 작아지죠. 그러니까 뭔가 학습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고 학습이 만약에 뭐 100번 해가지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학습한 모델을 저장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 저장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값을 또 원한다 라고 하면은 이걸 학습을 한 번 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 폭이 많아지면은 이거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세이브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이브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먼저 경로 그냥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 그냥 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net, 아까 net이라는 거는 우리 모델이었죠. 그래서 net.stateDict 요거 적어주시고 세이브를 할 수 있고요. 불러오는 거는 마찬가지로 요 형식이 있어요. 이 형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저장하고 바로 불러왔죠. 그래서 잘 불러온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볼 건데요. 여기 앞부분에 중요한 게 톨치 노 그레이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 할 때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 with 톨치 노 그레이드 하면은 그 업데이트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추적을 안 한다는 얘기니까 요거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테스트 로더도 우리가 배치로 나눴거든요. 배치로 나눴기 때문에 폼은 이용해 준 겁니다. 우리 모델 이름이 넷이니까 여전히 넷에다가 요 이미지 넣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뽑아내는데 로스는 이제 계산할 필요 없죠. 아까 뭐였냐면은 10개의 값이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웃풋에는 10개의 그 값들이 쭉 있는 어떤 벡터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argmax랑 같은 건데 가장 큰 자리 값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제일 크다 이러면은 이제 비행기로 예측을 한다는 얘기고, 뭐 마지막이 제일 크다 이러면은 트럭으로 예측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하나로 바뀌고요. 10개짜리가 하나로 바뀌고, 레이블도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요 프레딕이랑 레이블이랑 같으면은 맞은 걸로 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장의 테스트 이미지 중에서 42%를 맞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파이톨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한 블럭에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모델 만드는데 심플한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학습에 해당되는 이 포문을 작성을 해줬죠. 그래서 에폭수는 얼마나 할지 이런 거 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하고 로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안 배웠냐면요. 이 세이브를 이 학습이 다 끝나고 과연 해야 될까요? 그러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에폭을 100번을 돌렸는데 30번째에서 베스트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뭐 70번째에서 베스트 모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 에폭이 높다고 해서 모델이 학습이 잘 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조건문을 줘가지고 베스트 모델을 추려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전 로스보다 더 작으면 저장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세이브는 포문에다가 어떤 조건문을 넣어서 세팅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형태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뭘 안 했냐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텐서는 CPU 연산을 할 수 있는 텐서예요. 그래서 지금은 CPU 연산을 했는데 이미지 처리는 CPU 연산으로 하게 되면은 매우 오래 걸리고, 특히 개인 PC로 하게 되면은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GPU 연산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트랜스퍼 러닝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